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 영상에 결혼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반응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결혼 얘기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이렇게 저한테 컨텐츠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냐 하면 뭐 결혼해서 살 사람은 결혼해서 살면 되고 혼자 살 사람들은 혼자 살면 된다. 그러니까 뭐 서로가 좋네 나쁘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왜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결혼을 뭐 밑도 끝도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 안 하면 서럽다. 아니면 어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거 후회한 게 낫다. 무슨 이런 약간 무지성 이론 같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팩트 폭력을 했었는데 좀 어지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댓글 다신 분 감사드리고 이 댓글 적으셨으니까 이 영상 보실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댓글은요, 최근에 오는 영상 제목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는 제목의 댓글이었어요. 장문의 댓글이었는데 약간 뭐 결혼을 한 것을 뭔가 좀 자기가 뭔가 능력이 좋다는 입장에서 결혼 안 한 사람 뭔가 한심하게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댓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혼한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무시받을 필요가 없다. 음? 음? 굳이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 안타깝게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 입장에서 결혼하신 분들 묻기가 엄청나게 무거울 것이다. 왜냐하면 식구가 늘어났으니까. 음. 돈 버는 기계의 삶을 사시는 분들 많지 않냐. 자기 여가 생활 못 즐기고 퇴근 후에도 일하고 빨간 날도 일하고 그렇게 몸을 바쳐가며 일하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 난 그분들이 더 안타깝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 또 이런 댓글 다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젊어서 그런데 나이 들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불편함도 엄청날 겁니다. 특히 아플 때.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쁠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마지막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해봐요.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 결혼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만 곱씹어보면 좀 뭔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은 젊어서 그렇지 나이 들면 아주 비참해진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결혼을 해도 돈 없이 결혼을 하면 비참해집니다. 음. 오히려 비참해지는 거는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뭔가 내가 어떤 돈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결혼했다고 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이해가 안 돼. 결혼한 사람들 비참해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해지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논리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이 들어 병 걸리고 돈 없으면 비참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돈 없어가지고 병 걸렸는데 치료 못하면 그게 더 비참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혼자 뭐 병 걸리고 하면 뭐 만약에 돈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 근데 결혼했는데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요. 가난한데 집안 식구 중에 한 명 병들어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집에 가족 구성원 중에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뭐 암이나 백혈병이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집안 가사가 기우신 분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집안에 한 명만 아파도 집안이 청년인 건 순식간이에요. 일반 서민 집안은. 왜냐 한 명 다치면 나머지 한 명이 또 병수발 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수술비나 어떤 약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보험을 해도 꽤 비쌉니다.
이거는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돈이 있냐 없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모으러 가잖아. 혼자 살아도 시드머니 필요하다.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영상 찍은 거 아시죠? 왜냐?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돈이 없잖아. 기본적인 나의 어떤 그런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해당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더 해당이 돼. 왜냐? 내가 혹시나 병이 걸려 아파가지고 병원비 약간 많이 들잖아. 그럼 가족들한테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민폐가 없어요. 그리고 병 걸려서 돈 많이 들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결혼하면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불편함도 엄청날 겁니다. 특히 아플 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족 있어도 아플 때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입니다. 어? 여러분, 가족 있으면 아플 때 무조건 병원 가면 무조건 다 달려갑니까? 오히려 가족 있어도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연락 안 하고 아니면 각자 일하고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경 못 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항상 자나깨나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인 되고 나면 가족들하고 얼굴 보는 시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바쁘고 일 있는데 연락 못 받아가지고 뭐 심장마에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비일비재하게.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24시간 내내 막 챙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이 있을 때가 나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가족이 있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챙기지 못해가지고 좀 심한 상황까지 가거나 아니 죽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채목난이 뭐세요? 그래서 이런 말은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가족이 있어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있어도 누가 아프잖아. 아프면 그 사람 병수발 되잖아. 그럼 그거만큼 또 고통이 없습니다. 아프신 분 병수발 드는 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집안에 치매 하나 있잖아요. 치매나 중풍이 있으면 집안 식구가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때 헛소리하고 밥상 엎어버리고 바지에 똥 오줌 싸는데 똥 손에 묻혀버리고 벽지에 묻혀버리고 이런 못 봤죠? 경험 안 해봤죠? 집안에 치매 식구 하나만 있어도 사는 게 지옥이 지옥.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 어? 그리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노년까지 가가지고 노년까지 갔는데 부부인데 한 명이 치매예요. 남편이나 부인 중에 한 명이 치매인데 계속 이제 난 멀쩡하니까 병간호 하다가 나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나도 몸이 안 좋아져서 둘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한쪽이 병수발 들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병든 사람 먼저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뉴스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효자 없습니다. 효자도 없고 조강지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채목낭이도 그런 뉴스 보셨죠? 여러분 이런 뉴스가 간혹가다 올라옵니다. 간혹가다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악플 안 답니다. 악플 안 달아요. 보면 왜 악플 안 다냐 하면 저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랬을까. 저게 안 겪어본 사람 모른다. 식구 중에 저런 사람도 있는 경험하신 분들 보면 거의 죽지 못해 산다.
예. 진짜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 이렇게 있잖아요. 중풍 걸리고 뭐 치매 걸리고 아니면 뭐 하반신 마비 대박. 그러면 하루 왼쪽이 붙어 있어야 돼. 나 가지도 못합니다 어디. 잠도 많이 편히 못 잡니다. 저렇게 간병하면 잠도 편히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어디 나가지도 못해 불안해가지고 뭔지 저지를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장애아 가정들도 보면 왜 뭐 정신지체라든지 아니면 내성마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뇌수종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머니 보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로. 어? 여러분 왜 버스 같은 타다 보면 왜 장애우랑 같이 다니는 어머니들 보이시죠? 그분들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겁니다. 그게 평생 그렇게 해야 되잖아. 어머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인데 엄청난 수모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중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어릴 때 특히 뭐 나이 들어서 문제가 있는 건 낫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뭔가 기형이거나 아니 뭐 다운 증후군이나 뭐 어떤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애를 내 자식이니까 품어야 되잖아. 그거 있잖아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그게 어. 그 남들한테 민폐 끼쳐도 죄송하다 죄송하다 수그려야 되고 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디 밖에 나가면 불안해서 누구랑 뭐 만나지도 못해.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될까봐 그것도 두렵고 이런 게 얼마나 심한데 여러분. 뭐 가족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좋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버스 탈 때 보면 왜 자기 자식 장애 이제 가졌는데 그 옆에 피해 줄까봐 그분들 앉지도 못해요. 앉아 서서 갑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눈치를 엄청 많이 살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자리 내어주면 안 앉겠다 그래요. 혹시나 피해 줄까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거야. 왜 버스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제 장애우 데리고 타시는 분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앉을 때도 두 자리 같이 안 나오면 안 앉아요. 예. 그리고 자리 있으면 항상 자식한테 양보합니다.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면서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서 이것까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또 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뭐 불치병 같은 것도 많잖아요. 어릴 때 뭐 이제 우리나라 의학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병들 같은 것도 있잖아. 어? 그런 거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그 생계 내려놔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자식들 신경 쓰드나. 그러면 집안 가세 기울고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마지막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해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 왜 장애우랑 같이 대동하시는 어머니나 뭐 사회복지사분이 너무 이상한 시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 그분들을 상처받는 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뭔가 불쌍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분들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서 그냥 우리 할 것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분들이 있으면 자리 비켜드린다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마지막 고독사로 인상을 마감해봐요. 이게 사람들이 고독사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고독사에 대한 편견. 어차피 이제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 고독사 관련 썰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좀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고독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근데 고독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만 겪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만 겪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독사 관련 책은 본 적 있습니까?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 자, 이 댓글 다신 분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라든지 고독사 관련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사 관련 어떤 그런 이제 바이오 해저드라고 하죠.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책도 봤고요. 다큐멘터리도 다 챙겨봤고 그 바이오 해저드 하시는 영상도 구독하게 해가지고 영상도 다 챙겨봅니다. 그분들이 작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줘요. 그냥 고독사 뉴스만 봐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물론 고독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가족이 있어도 고독사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고독사가 혼자 있어서 겪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분들이 처음부터 혼자였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고독사의 한 60% 이상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정이 있었던 사람. 가정이 있었는데 2명 중에 누가 한 명이 사별했다거나. 네, 저 그분이 만든 책도 봤습니다. 그 김세별님이 책도 찍었거든요. 그 이제 자기가 일한 수기를 적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시간 나시면 그 책 한번 읽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아무 뭐 연락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사별하잖아. 가족 중에 뭐 남편을 먼저 잃는다든지 아니면 아내를 먼저 여인다든지 그런 경우 있다면 그럼 혼자가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몇 날 몇 시에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에 남은 사람 혼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이제 다 크고 나면 출가하잖아요. 출가하면 이제 부부끼리 난다.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돌아가시더라도 혼자가 됩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 제가 얘기하는 이 고독사의 케이스는 그런 류의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무조건 원래부터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싱글이기 때문에 싱글족만 겪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고독사 현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고독사를 겪습니다. 겪는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무슨 혼자 사는 사람도 죄다 고독사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독사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고독사의 특징을 몰라. 네, 사정과 특징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혼자 살면 다 고독사 당하는 같다. 네. 자, 고독사는요, 일단 특징이 있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모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 경제적인 어떤 고난과 예, 궁핍 예, 그리고 알코올, 약물 예, 중독 이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고독사집 현장에 10군데 가면 9군데가 이렇습니다. 잘 사는 집도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고독사 현장 바이오 해저드라고 치면 나와요. 고독사 현장에 쳐도 되고 그럼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지구환경 특징이 대부분 뭐냐 하면 원룸이에요. 원룸 아니면 고시원 아니면 임대아파트 요 세 군데입니다. 거의 90%가 요 세 군데에서 놉니다. 근데 여기 세 군데 사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삽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아까 제가 얘기한 고시원, 임대아파트, 그리고 원룸. 이쪽이 돈이 남아 도니까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억지로 사나요? 일단 특징이 좁잖아. 좁고 그리고 거기 살아가시는 분들 수익 상태나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치가 않죠. 아파트는 별로 없어. 아파트나 빌라는. 네. 이거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사 당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래서 보면 고독사 현장 가보면 왜 전기요금 연체됐거나 수도요금 연체됐다거나 수도 전기 끊긴 집이 많아요. 돈이 없는 거죠.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보면 밥 해 먹은 흔적이 없어요. 네.
예, 먹다 남은 배달 음식, 그리고 각종 배달 박스, 스티커, 이런 게 널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눈에 얘기하잖아. 혼자 살더라도 돈 모아야 되고 건강관리 해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배달 음식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얘기했죠, 여러분? 영상 찍었죠?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운동해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플렉스 거리면 안 된다. 이것도 영상 찍었습니다. 이런 일 당할까봐. 혼자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9할 이상 이쪽이에요. 밥을 안 해먹고 술만 마시는데 과연 건강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좋을 리가 있겠어? 술, 담배만 안 돼. 그 보면 고독사냥 가부 특징이 입구 쪽에 그 초록색 있죠? 그 소주 병이 한 50개 널려 있어요. 그리고 고지서가 쌓여 있어. 그리고 배달 박스가 주변에 널려 있어요. 배달 봉지하고. 그리고 약 봉지가 널려 있어. 약이 있다는 건 지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고독사 나가시는 특징이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그래서 약봉지, 먹다 남은 약봉지 같은 게 있어. 내복약 같은 거. 병원에서 받은 거 있죠. 뭐 주사기라든지. 그리고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이제 그런 질병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지병을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건강이 중요한데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거 혼자서. 게을러져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된다. 혼자 살더라도 제대로 챙겨 먹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돈은 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현장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자, 이분 말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를 당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삽니까? 결혼하면 안 싸우고 다 행복하게 사나요? 아, 우리나라 이혼율이 30%가 넘는데?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혼 안 했다고 해서 부부끼리 뭐 다 한 이불 덮고 잡니까? 별가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주변 눈치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와이프 입장에서 이혼하고 나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참고 사실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내가 볼 때 잠재적 이용군으로 넣어야 돼. 그런 까지 포함하면 30%가 아니라 40%야. 아니면 뭐 사업 같은 거 있죠. 사업 같은 거. 뭐 장사 같은 거 했는데 말아먹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집 담보로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집 은행은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가족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핵가족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독사 당하는 현장을 보면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신 분들, 좋아진 분들보단 안 좋아지신 분들. 가족이 있었지만 뭔가 결혼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엎어진 경우. 그래서 다 이제 따로 나라가 살게 된 경우, 그런 경우. 예. 네.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죠. 보편적으로 이제 4인 가족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 2명인데 자식 2명은 결혼하거나 출가했고 그 2명 남잖아. 2명이 남았는데 2명 중에 1명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혼자 남아. 혼자 남았는데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했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못 피하는 거야. 인간이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 결혼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보란 말이야, 제대로. 그러니까 충분히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혼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삽니까? 죽을 때까지 다 같이 사나요?
그리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젊잖아요. 우리 젊단 말이야.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먹고 살잖아. 근데 왜 벌써부터 고독사를 걱정하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왜 벌써부터 이걸 걱정을 해? 지금 당장 걱정 안 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당장에 직면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뭐 특별하게 아픈 거 없으면 사실 쭉 가는 거잖아요. 몸 건강하면 됐지. 왜 지금부터 그걸 걱정을 해? 지레 겁부터 먹습니까?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잘 들으세요. 혼자 살더라도 건강관리 잘하고 제때 챙겨 먹고,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허튼 데 안 쓰고, 돈 모아놓고, 예, 이렇게 보험도 들어놓고, 이렇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놓으면 고독사에 대한 이제 문제는 없어져요. 문제는 없어져. 자, 이 댓글 적으신 분,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본인 당장 내일부터 걱정하세요. 월요일부터 걱정해요.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죠. 그거부터 걱정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 결혼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을 생각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도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 결혼해라. 결혼할 때 얘기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돌려까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나 생각 마음 먹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많단 말이야.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이 남자다, 이 여자다 그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정말 많은 거야. 예. 정말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해서 시골리고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연애할 때는 결혼할 때 다른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 예. 남자도 그런 경우 있고 여자도 그런 경우 있어.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자분 중에 이 사람을 생각할 만한 기준을 가진 분들이 잘 안 보여요.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죠.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직장도 가지고 돈도 벌고 결혼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금이라든지 직업적인 조건을 마련하신 분이 이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아니 전화의 목표로 돈을 안 벌어놓고 눈은 놓고 직장을 가져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대학원 가겠다는 어떤 이제 개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한테 다짜고짜 결혼할 거면 맞벌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따지고 들고 돈 얼마나 모아놨냐 아파트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일 리가 없잖아. 정말 이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결혼 자체를 막 극혐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혼 자체를 막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비혼주의자는 선천적으로 비혼주의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된 거라. 후천적으로. 대체적으로 남자는 20대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은 다음에 적당한 아저씨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고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여자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뭐하러 내가 그렇게 굽혀가면서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좀 무리수를 걸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예. 이분은 일단 고독사에 대해서 모르는 건 확실하네요. 예.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고독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을 다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파버리면 더 괴로워요. 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